요 며칠 여러 언론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온라인상에 두 사람의 이름이 쉴 새 없이 나왔죠. 바로 남현희 그리고 그 남현희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던 전청조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전청조라는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인데요. 일단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러자 오늘 새벽 1시쯤 남현희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는 사람이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어허. 이에 공포를 느낀 남현희 씨의 가족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전 씨를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 씨가 이미 석방이 됐다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고 고통을 호소했고 6시 30분쯤 석방이 됐는데 당연히 신고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청조 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가 있는 곳으로 전 씨는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통신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시작부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사이였어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라는 게 난데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이 두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가 지난 8월에 자기가 이혼했다라고 SNS에 알리면서 지금 새로운 연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3일에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그 재혼 상대자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것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동반 인터뷰를 해서 같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 연인의 정체가 바로 15살 연하의 전청조.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전청조 씨가 비즈니스 미팅으로 잡힌 펜싱 대결이 있다. 일각에서는 뭐 본인이 일론 머스크와 대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대결을 위해서 남현희 씨한테 개인적으로 펜싱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먼저 접근을 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남을 하게 된 건데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의 첫 인상에 대해서 나이에 비해서 너무도 어려 보이는 친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똘똘한 부잣집 도련님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네. 이때 이제 만남 이후에 펜싱 사제지간으로 가까워지게 된 두 사람이 친구 사이에서 뭐 사제에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고 지금 펜싱 아카데미에서 같이 일하는 앞으로 좀 같이 펜싱 아카데미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런 펜싱 파트너이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난 이후에 남현희 씨가 전혼 관계에서 이 낳은 딸이 있거든요. 이 딸과 함께 전청조가 사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거주도 하고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른바 달달하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부터 파장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크게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재벌 3세다, 그리고 사기 전과자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이렇게 3가지 논란들이 계속 거듭됐거든요. 네. 그 와중에 이 전 씨가 남현 씨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 펜싱을 배우려고 한 게 의도적으로 남현 씨에게 접근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또 왜 갑자기 펜싱을 배우기로 했냐는 거에 대해서 한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대결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남현희 씨 눈에만 사랑꾼으로 보였던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하하. 논란의 인터뷰, 한 월간 잡지와의 인터뷰 직후 그 다음 날이에요. 각종 의혹이 쏟아지니까 전청조라는 사람이 직접 해명을 해요. 그 인터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남현희 씨나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지. 잘 이제 알겠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네.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을지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게 제 입장은 그래요. 뭔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버님의 경험상 이걸 예. 정말 중재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근데 또한 이런 저도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완전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 회피를 하신다는 방법이 있고 네,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유튜버 운영자가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성이라는 부분, 지금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다 알고 있냐 했더니 대답이 생뚱맞잖아요. 잘 알겠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대체 저 인터뷰 뭐가 소명되고 뭐가 해명된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이 맞지가 않잖아요.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은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이게 질문에 대해서 모면하고 싶을 때 저런 태도를 보여요. 이른바 동문서답식으로. 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황당하잖아요. 그다음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네. 만드는 건데 결국 본인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전총조라는 사람은 어제 이제 남현희 씨가 아까 그 안지용 기자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설득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너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얼마나 해서 걱정이 컸겠어요. 그럼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설득에 의해서 부모님 집으로 왔는데 전총희 씨가 집에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남현희 씨 지인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가족들이 제발 현실 자각 좀 똑바로 해라라고 남현희 씨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대요. 아. 왜 제발 이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거 인식을 못 하고 있냐.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남현희 씨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결국 경찰에 그렇게 체포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이 사진 보면 지금 남현희 시인의 주변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족분들이 설득을 하고 설득하고 가자. 예, 예, 걱정된다. 지인들도. 그런 거 같아. 예, 지인들도 그런 것 와서 같아요. 걱정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10시 40분쯤 취재진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저는 남현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진짜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현이랑 같이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네. 이렇게 돼버리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안 좋은 이미지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하. 어젯밤에 체포되기 전에 어젯밤 10시 40분 한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수영 교수님.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완전히 무슨 이제 감정의 골이 깊게 팬 것 같은데 보세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전청조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본다 했죠. 잘 짚어볼게요. 이제 이수영 교수님 일단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성별 논란이 일단 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일단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마 그걸 밝히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전청조라는 사람의 지인들은 전청조가 어렸을 때부터 여성이 틀림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온라인상에 뭐 굉장히 많이 네티즌들이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논쟁의 여지 없이 이분의 이제 생물학적인 성별은 여성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도 2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에는 전청조 씨가 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생물학적인 뭐 특징은 이제 여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지금 이 전청조 씨가 뭐 예컨대 트랜스젠더냐 아니면은 뭐 여성인데 남성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그거를 지금 남현희 씨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개인의 뭐 젠더 뭐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논쟁 삼는 게 아니라 네. 전청조 씨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금 논쟁을 삼는 겁니다. 네. 지금 전청조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랬잖아요. 보통 경찰이 체포를 하면 신원을 확인하잖아요. 그 신원하는 확인해서 신분증에 뭐 예를 들어 앞에 6자리 나오죠. 그다음에 남성이면 1로 시작하잖아요.
여성이 뭐로 시작해요? 2로 시작한다니 확인됐다는 거 그럼 여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이 지인들이 전청조의 고등학교 앨범, 졸업 앨범 등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요. 여자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안지윤 기자님. 누구보다도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자라는 걸 그러면 남현희 씨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일단 지난 23일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두 사람이 처음 결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일자 26일 같은 매체와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여자였고 지금은 남자다. 어머? 그러면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교제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실제로 남자냐 여자냐 이 부분을 놓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즉 남자라는 주민등록증, 2로 시작되는 여자라는 주민등록증 각각 하나를 갖고 있다,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허. 실제로 지난 2021년에 성전환을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도 그럼 남성이 됐으면 1,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야죠. 둘 다 갖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도용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남현희 씨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남현희 씨의 발언 자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 이런 성전환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의 선택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현희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1살 딸이 있거든요. 과연 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걸 또 보도를 통해 접했을 때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까지 감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 역시 도덕적인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청조라는 사람 집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남현희 씨의 가족과 지인분들의 설득으로 어젯밤에 이제 빠져나왔는데 지금 남현희 씨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모든 걸 다 속았다 전청조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남현 씨는 한마디로 다 속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본인도 어떤 걸 속았다는 걸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이 다 전청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것, 그냥 신분부터 시작해서 다 속았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지금 성전환 수술했다는 건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임신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 테스트기를 이 전청조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줬는데 할 때마다 2줄 양성 반응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임신했나?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진짜 임신했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남현희 씨는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전청조가 이 임신 테스트기를 줬을 때 다 포장지를 벗겨서 그냥 줬다는 겁니다. 이걸 의심했던 남 씨가 친정집에 갔을 때 동생이 가져다 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봤더니 한 줄이 나왔고요. 비로소 그게 가짜 임신 테스트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임신한 사실까지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속이는 게 이게 의학적, 과학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최전문 교수님?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그런 걸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놀라운 일이죠. 어머나.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원래 이제 아까 허지원 변호사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각국에서 판매를 갖고 해보면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2줄로 나오도록 정해져 있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여기 일명 이렇게 장난용 임신 테스트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생겼는데요. 수돗물에 20초 동안 담가놨다 꺼내면 약 3분에서 5분 뒤에 무조건 2줄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어머나. 그러니까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이제 누리꾼들의 주장은 이 테스트기를 여러 개를 사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걸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하면 당연히 2줄이 나오지 않겠어요? 해볼 때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마 속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놀랄 노짜인데 더 놀라운 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지금? 최명기 원장님, 남현희 씨는 어떻게 자기가 지금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철석까지 믿는 거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게 처음에 시작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오게 되니까 마지막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기를 친 이 가해자는 아마도 남현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남현희 씨를 본 게 아니라
본인의 사기의 대상으로서 남현희 씨가 굉장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캐치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남현희 씨도 중간중간에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할 때마다 계속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의심하는 것도 굉장히 미안해져요. 아하. 그런 다음에 우리의 뇌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과학과 내 눈앞에 기적이 있으면요. 우리는 내 눈앞에 기적을 믿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에선 유례가 없지만 나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아하. 그리고 이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이 무효가 됐을 때의 나의 어떤 명예의 손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엄청나게 이 사람이 마련한 사기의 어떤 그 사기의 도구의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며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많은 네. 그 제시된 이익을 전부 버려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가짜 증거를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남현희 씨는 전청조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전청조가 여자였다는 사실까지 알고 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랑하니까 임신했다고 믿을 정도였어요. 그렇게까지 일단은 마음을 줬었나 봐요. 그런데 안지중 기자님,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까웠던 두 사람, 남현희 씨가 하루아침에 결별하고 집을 뛰쳐나오게 된 배경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남현희 씨는 24일까지는 믿었다고 하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했다고 하는데 바로 어제였죠. 어허. 왜 그랬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에게 나도 속았다라고 느낀 거는 바로 남현희 씨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받은 후 이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라고 합니다. 어머나. 남현희 씨에 따르면은 어제 오전 전청조가 업무 미팅으로 부른 사람들이 거주지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전청조에게 했는데 감독님을 믿고 했다. 즉 남현희 씨를 보고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안 뒤에 나 역시 속았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은 전청조가 사람 어떻게 믿게 했냐. 본인의 잔금을 보여줬는데 통장 잔고가 51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믿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지난 상반기에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자 순위를 봤을 때 삼성 이재용 회장이 10조 원으로 2위였습니다. 이것보다 5배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통장 잔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것도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런 통장료가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현희 씨가 본인의 이름이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화를 느끼고 그때부터 전청조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청조란 인간이 남현희 씨 이름을 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해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최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심지어는요. 지인들뿐만 아니라 친척한테까지 접근을 했어요. 남현희 씨 친척한테까지요? 예, 남현희 씨 친척한테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요. 그 전청조 씨가 남현희의 친척에까지 접근했는데 투자 사기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분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조카예요. 남현희 씨 조카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누구한테? 전청조한테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지난 5월 이후에 수억 원대의 돈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오간 뒤에 3차례가 억대의 돈을 입금을 했고 그 돈을 사기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조카를 속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장회사 1억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해서 이익 난 만큼의 투자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언론에 따르면 남현희 씨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4명에서 5명 정도가 전 씨에게 속아서 투자 사기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투자한 돈이 약 1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놀랄 노자예요.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이지경까지 남현희 씨는 전청조라는 사람을 철석까지 믿어왔고 주변 사람들 자기 친척들이 이렇게까지 그 사기 피해를 당하는 걸 까마득히 모를 정도로 푹 빠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근데 정말 모를 수가 있을지 좀 반쯤은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는 같이 공동으로 교육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뭐 언론사에 인터뷰할 때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도 전청조 씨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남현희 씨라면 그렇다면 아마 그 전청조 씨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재산과 함께 내가 하는 그 교육 사업을 함께 좀 더 한국에서 널리 이렇게 다 확장을 하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뭐 성전환 수술을 해도 사실은 이제 주민번호가 1로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파트너 여성을 임신시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물에다 넣으면 2줄이 나온다고 해서 알고 있었다잖아요. 성전환 수술 한 거를. 네. 그러면 그 성전환 수술 한 원래는 여성이 과연 다른 여성을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했다 손치더라도 임신을 시킬 수 있는가? 이 대목이 진짜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 평균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본인이 영락 없이 임신을 믿었던 피해자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계신데 지금 그 부분이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궁금증이 많이 드는 대목이에요. 네. 차후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좀 더 밝혀내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이미 사기는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청조 씨에게 뭐 지금 뭐 친척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남현희 씨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네. 투자금을 막 입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청조 씨가 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네. 피해자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는 어머나. 거고요. 지금 강서구 의원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네. 지금 이 전청조 씨로 인해서 사기 미수를 당했다 또는 어허. 사기를 당했다 네. 이렇게 호소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뒤늦게 이제 이 전 씨를 그 고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문제는 남현희 씨는 전혀 몰랐다. 어허. 내가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긴 했으나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서로 간에 뭐 깊이 알고 있는 관계인 건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현희 씨 본인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지금 멘붕일 거예요. 한마디로 멘붕일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평소에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자꾸 우리한테 여자라고 소개했었거든. 아니 그래서 난 꼬맹이가 자꾸 누구였냐면 본부석에 좀 앉혀달래. 저기 VIP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꼬맹이가 뭐 뭐였는 애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지원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는 안 들어오더라고. 보세요. 들으셨죠? 펜싱협회 관계자 얘기인데 지금 남현희 씨가 평소에 전청조라는 사람을 무슨 VIP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펜싱계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펜싱 협회든 아니면 펜싱계에서 뭐 대회가 열리면 뭐 임원들이나 이런 데 자리에 앉는 거 있잖아요. 네. VIP석. VIP석.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남현희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준 거잖아요. 결국은. 어허. 뭐 돈을 보증 서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청조 저기 갔어요, 저런데요. 대회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임원들 입장에서 저 학원이래, 학원. 네. 거기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희인 씨가 소개를 해주니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자를 많이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청조라는 사람이 편승계에 예를 들면 협회에도 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허. 펜싱협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남현희 씨가 데리고 다니면서 대표님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펜싱협회에 관심이 많고 남현희 씨와 특수 관계니까 그런 관계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펜싱협회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러니 가는 곳마다 펜싱 어허. 관계자들이 또 그 임원들이 펜싱협회 임원들이 네. 이 사람을 VIP로 대접할 어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앞서 그 한 월간지 인터뷰 보도 이후에 안지훈 기자님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 의혹 중에 전청조라는 인간이 뭐 전과자였다 이런 얘기 있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네,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세상에.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수에 그쳤던 걸 제외하고 이 확정된 것 보면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범액은 주로 투자금 사기. 쫙 한번 네네. 볼게요. 이렇게 많아요? 대박 사건, 전과가 대박 사건이야 진짜. 네, 대충 보더라도 투자금 사기, 혼인빙자 사기, 데이팅 앱 사기 등 줄줄이 뭐 하는 보이고요. 인간이에요 이거 진짜. 또한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그러니까 한 번은 여자였다고 얘기하면서 또 5개월 뒤에는 남자라고 하면서 때에 따라 성별을 바꿔가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인천지법이 이에 대해서 2020년 12월에 징역 2년 3개월을 내린 건데 자, 남현 씨 같은 경우도요. 이런 일을 맨 처음 최초 인터뷰를 보면은요. 하나의 단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게 펜싱을 배우러 왔는데 거절하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사업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데 남현희 씨는 이걸 버젓이 언론을 통해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이 왔을까? 이걸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남현희 씨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원 보증을 해준 셈이고 결국 남현희 씨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 이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앞서 그 사기 일지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지만 사기 일지 좀 보죠. 저게요. 횟수로 치면요. 허주현 변호사님 한 2년 사이 지금 몇 명을 사기친 거예요? 지금 몸에 등쳐먹은 거예요 지금? 지금 판결문에 확인되는 피해자는 10명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숨겨진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수법은 성별을 바꿔가면서 결혼을 빙자하거나 뭐 자신이 재벌 그룹의 혼외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2019년 4월에는 남자로 행세를 하면서 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6개월 뒤에 수익을 내서 50억을 주겠다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이 판결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여자니까 아내도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아내의 친오빠도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사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저 말을 어떻게 진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네. 불과 5개월 뒤에는 이번에는 여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데이팅 앱에서 남성 피해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혼수는 내가 해올 테니 집은 네가 구해와라 하면서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일단 네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서 그걸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전셋집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출을 받아서 2,3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집을 살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요. 이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뭐 여행 경비 쓰고 호텔 쓰고 렌트카 이용하고 그랬다는 판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재벌 3세를 사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곧 카지노로 복귀를 한다. 그런데 너를 개인 비서로 채용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호텔에서 근무를 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니까 8천만 원을 주면 신용등급을 좀 높여주는 데 쓰겠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최선을 다해서 7,2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사라져 버린 거고요. 피해자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진짜. 그런데 사기 행각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과거 사기 행각했을 때 그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알다시피 운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말을 8마리씩 타요. 8시간씩. 그럼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해요. 근데 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백수예요. 회사 그만둔 거 알아요? 아직 혼인신고 안 찍었죠? 저희 했어요.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실제 사기를 칠 때 육성이에요. 전청조란 인간의. 아주 당당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기, 과거 전청조란 인간의 사기, 전과 행각까지 막 나오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전청조란 인간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사실인지 물어보겠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도 나오고 관련해가지고 좀 내실 입장이 있을지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실 생각이세요? 네, 계속 해봐야 의미도 없고, 저는 어떠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러분 이쯤 되면 혹시 그런 궁금증도 혹시 있으세요? 전청조라는 인간이 몇 살이지? 몇 살이길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람 등을 쳐먹지? 사기 행각을 벌이지? 하실 텐데 최진봉 교수는 몇 살입니까? 27살입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진짜. 대박이죠. 27살에 이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 지금 허재현 변호사 설명했잖아요. 몇 건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일에 사기 행각을 벌리고 그것도 한두 혼인 빙자하고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이런 일을 어떻게 27살 먹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지가 진짜 이해가 안 도저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할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넘어가냐 거기에. 이 사람이요 재벌 3세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는 재벌 3세가 아니에요. 근데 재벌 3세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하고 이러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치장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도 사기쳐서 받은 돈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 사기치고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돈 조금 주고 또 사기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본인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고 주장을 해요. 만나면 사람을. 그다음에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고 얘기하고요. 승마를 전공했는데 다수의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고. 아까 사기 칠 때 그 뭐 말 탄다 그런 얘기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 근데 자기가 부상 때문에 결국 그만뒀다. 이렇게 이제 또 얼버무리는 그렇게 거죠. 하고 다녀요? 예. 아.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으로 경영을 도운 바 있다. 아하.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원을 운영하는 중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이 깜빡 속아 넘어갈 때는 그 사람이 내뱉는 말만 듣고는 막 넘어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예를 들어 재벌 3세로 비춰질 만한 뭐 정황들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 사기 사건을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익을 보게 해줍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재벌 3세로 믿게끔 남현희 씨에게 정말 고가의 선물 공세를 퍼부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 평범치 않은 가격인데요. 남현희 씨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일 축하 뭐 이런 이벤트를 해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벤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명품 핸드백이라든가 지금 고가의 엄청난 영국 자동차 회사의 이 고급 슈퍼카 브랜드 저게 3억짜리 차랍니다. 대박. 2억 사건. 후반에서 3억 원대로 알려진 대박 정말 사건. 고급 슈퍼카입니다. 아, 저걸 선물해 준 거예요, 남현희 씨한테? 저것도 선물을 해줬다고 지금 뭐 땡큐 조조 이 애칭이거든요. 뭐 그런 메시지와 함께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뭐 고급 스피커 뭐 1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럼 스피커, 명품백? 네 명품 의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해줬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 거주지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비싼 송파구에 있는 시그니엘이란 초고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요? 거기에 딸과 같이 가서 직접 사는 걸 보니까 남현희 씨가 진짜 돈이 많구나 이렇게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 해도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남현희 씨. 그런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선물 가격마저 진짜 억소리 나는 선물들만 막 해줬는데 아니 그러면 대중들한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부자들도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근데 아주 대놓고 다녔는데 부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재벌 3세지만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는 화법을 구사했는데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경영계획을 비롯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는 결혼 직전, 즉 12월에 밝히겠다라고 또 시간을 벌어놓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씨의 어릴 적을 아는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언론사에 제보를 해왔는데 네. 한 동네 지인이라는 분은 전 씨는 재벌 3세가 아니다. 전 씨의 어머니가 강화도에서 홀로 노래방을 운영했고 부유한 집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이 동창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 씨의 허언증이심에 말을 믿지 않았는데 어머나.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미팅이 있어서 만나러 간다는 허풍을 떨기도 어머나.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본인이 승마 선수 출신이라고 주장한 또 하나의 근거는 있었는데 다름 아닌 경남 축산 고등학교 시절 실제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말 관리법을 배우는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전직 승마 선수로 신분을 위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여학생 지금 그잖아요. 뭐 대박 사건이 진짜. 맞습니다. 저렇게 본인의 이름 석자를 걸고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는 인터뷰 거죠. 모습이 이게 진짜? 네, 실제 언론 인터뷰 영상이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전과가 있고 어떤 성별인지 정확히 알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굳이 왜 언론 인터뷰를 했냐는 겁니다.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면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드러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남현희 씨와 뭔가를 또 모색해가고 있을 텐데 굳이 왜 언론 인터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남현희 씨를 비롯해 주변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소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TV에 얼굴 나오는 사람, 이렇게 언론에 이름 비춰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의심들이 생겨났을 때 이렇게 남현희 씨와 함께 동반 인터뷰를 하면 제3자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이런 걸 노렸을 수도 있고요. 굳이 12월에 밝힐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가 그렸던 게 어떤 사기 계획이었다면 그 전에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청조란 인간의 논란에 이수영 교수님 난데없이 정유라 씨의 발언이 지금 회자가 된다. 이게 무슨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정유라 씨 이름이? 근데 뭐 정유라 씨가 얘기를 한 데는 나름대로 뭐 정유라 씨 입장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승마 선수였잖아요. 그거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전청조 씨의 이야기, 주장들 중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게 있느냐 하는 걸 지적을 했던 걸로 뭐 보입니다. 전청조 씨가 뉴욕에서 승마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뉴욕대에는 승마과가 없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뭐 이제 올린 글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잠깐 뭐 축산고를 경마 축산고를 잠시 요거만 죄송합니다. 이 말 재밌어요. 내 또래 엘리트 승마 선수들 아무도 전청조 몰라. 그 다음 말 보세요. 뉴욕대에 승마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뉴욕대 갔을 거야. 대박 상대. NYU 좋죠. NYU에 승마과가 있으면은 뭐 한국에 많은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올린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승마를 했을 리 없다. 국가대표 승마 선수 정도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무나 승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극소수 사실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그렇죠. 이런 이제 가정의 자녀들만 승마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피차 서로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전청조 같은 사람 없었다 이런 진술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전청조 씨의 학력은 지금 경마 축산고라고 강화도에 있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1학년을 다니다가 그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네. 전형적인 사기 범죄자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사기 범죄자들은 보통 실명을 가리고 네. 가명으로 많이 사기를 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자료까지 지금 다 전청조입니다. 자기 이름 밝혀가면서 나중에 사기친 전력 다 나올 텐데 인터뷰까지 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멘탈이 정상인가 이게 네. 무슨 병리적인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는 사기범들 중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좀 정신감정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청조가 다녔다는 얘기, 졸업은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다녔는데 1학년 때 자퇴했대요, 그것도. 경마축산고등학교는 전청조는 강화도 출신이고 전청조가 1학년 다녔다는 경마축산군 전북 남원에 있습니다. 요거 딱 정정할게요. 경마축산고등학교 전북 남원에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요, 쉬운 방법은 최재문 교수님, 아니 뭐 승마협회 이런 데서 확인해 주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승마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승마협회 회원이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선수 맞다 뭐 했겠죠. 그렇게 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의 뉘앙스는 네. 실제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승마 선수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업 업체에 무슨 뭐 혼외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전창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회사 이름도 나오네요. 파라다이스 그룹인데. 기가 차단 얘기죠. 네. 저 그룹도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 기업에 재벌 기업 혼외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언론들만 물어볼 게 아니라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남현희 씨 본인도 전청조라는 인간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진짜 재벌 맞아? 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남현희 씨가 따져 물었다고 해요. 24일까지도 믿었는데 이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직접 대놓고 물어봤답니다. 꼭 재벌가 혼외자 아니어도 된다. 정말 평생 같이 지낼 수 있는데 진실을 얘기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전 청조가 막 엉엉 울었대요. 근데 울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내 친구랑 통화를 해봐라 하면서 전화 연결을 시켜줬는데 네. 그 친구한테 이 재벌이라는 아버지 본 적 있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 속에 상대방이 한두 번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어머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현희 씨가 그냥 엄마를 한번 찾아가자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기사가 나간 후 화가 나셨다. 자기는 숨겨져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재벌 아버지가 알게 되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거는 그럼 맞냐 물었더니 이번에는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연결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켜줬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해서 이 전 청조가 현이한테는 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울면서 태어난 곳이 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데 같이 있어 보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대박. 합니다. 와, 들으면 들을수록 대박 사건이에요. 최명기 원장.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이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만약에 남현희님 한 사람만 사기를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도 막상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속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또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사기를 칠 때는 진실이 묻어나올 거예요. 네. 사기라고 생각을 못 할 거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가끔씩 이제 정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2, 3년에 한 번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진짜 이렇게 쏟아지듯이 얘기하면 진짜처럼 또 들려요. 하하. 어쨌든 이 사태는 이건 진짜 사태예요, 사태. 이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